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확실한 게 있는데요. 여전히 퇴진 일정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와대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히 갈 각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박 대통령의 속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회를 방문해서 의장을 만나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이는 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의 대화도 수용했는데 무산됐지요. 또 대통령은 국정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담화를 통해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새누리당 당론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왔습니다까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다. 대통령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무엇인지, 박 대통령 담화 형식 오늘 뭐 발표가 있지 않는가 했는데 전달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월에 퇴진, 그리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차정희 교수부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아마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9일 3차 담화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도 어떻게 보면 법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 끝까지 한 가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요구, 이런 말씀은 지금 사실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심에 지금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금 담담히 간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야권의 요구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리는 바는 뭘까요? 지금 설사 본인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좀 일종의 버티기를 보임으로써 일종의 여권 세력, 나아가서는 보수 세력들에게 아마 던지는 의미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버팀으로써 이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분열된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이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에 조금이라도 좀 도와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의도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의지는 강구한 것 같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아직도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거리가 한참 멀다. 제가 보기에는 선의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보수 성향의 헌재에 한번 저 기대해 볼랍니다.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순화시켜서 고영신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순화되신 거예요? 그게 순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더 세게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이게 참 민심이 그러니까 어디로 사태 갈지 없이 걱정이 돼서. 하야나 사태 없이 끝까지 간다. 갈 예, 때까지 예, 가보겠다 하는데 아, 그러한 바탕 위에는 지금 현재의 다툼 과정에서 뭐 다른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게. 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 관리, 주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의 불찰.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사익 없다. 헌재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다투면은 만하다. 예. 내 잘못은 없으니까 주변 관리 잘못한 거 그것이 말하자면은 뭐 법령이라든가 예, 예.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번 다퉈보겠다. 네. 그러나 하야 사태 이거 절대 없다. 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지금 다들 읽으시네. 예,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조금 더 나가는데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본인은 절대 공범이 아니고 피해자인데 예. 국민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예. 내가 절충해서 타협해서 네. 내 발로 나갈 수 있다. 예. 그러나 나의 그러한 그 타협안을 안 받아들인다면 네. 다시 말하면 친박들마저 등 돌린다면 현재 보니까 비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예. 최근에 엊그저께 사이에 친박까지도 이제 자기들 탄핵안 예. 투표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가결로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가결되겠다. 그렇다면은 본인은 이제 원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 나 한 거 없으니 나도 피해자인데 그러면 한번 헌재에서 법적으로 한번 공방을 붙어서 해보자. 나 자신 있다. I will be back. 니들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렇죠. I will be back. 그럴 수도 있죠. 야,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진짜 무서운 분이네. 예. 그리고 저 보세요. 이제 저 탄핵이 딱 되면은 야권 내에서도 더 가자. 뭔 소리야? 그냥 내려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됐어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얘기 이제 뭐 저기 유엔에 네, 계신 그럴 분도 가능성이 얘기했지만 있어요. 예. 야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적인 절차다. 네. 그러면 어떻게? 더 그냥 내려온 얘기 못 해요. 그러면 그렇죠.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제 기다려야죠. 사실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촛불도 많이 약해지고 그달이 다 말이에요.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친박은 그러면? 야,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래요? 예. 좀 불안하겠네. 네. 양무석 박사. 국민의 좀 더 격렬하고 과격한 투쟁을 계속 유도하고 유혹하는 것 아니냐. 네.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격을 망쳐놓은 상황에서 예. 그 국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예. 수백만 명이 모인 평화 집회란 말이에요. 예.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예. 실어내고 있는 예. 주말마다의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인데 예. 대통령이 그 촛불들을 향해서 횃불을 들라. 그렇게 들렸어요. 그다음에 무기를 들라. 예. 그건 너무 나가시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하라라고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1, 2, 3차 담화를 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국가와 결혼했고 나라와 결혼했고 예. 밤새워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했다 예. 하는데 나라와 국가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예. 자신의 오기만 고스란히 남아서 예. 오히려 예. 자신을 물러나라고 하는 시민들을 향해 국민들을 향해 예. 오버액션을 통한 이런 반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이상 아윌 비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현재 정치권 내에서의 어떠한 것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공작 정치 예. 모든 게 촛불에 다 타버렸는데 대통령만 이제 물러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의 담담하게 기다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거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촛불의 그렇죠. 폭력 집회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 그 아일비백 거신 분하고 이따가 또 한번 또 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죠. 뭐 이정현 대표는 나와서 지금 정진석 대표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적으로, 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해하는 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그다음에 정치 일정을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생각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 탄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기를 그러는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아요. 네, 요 얘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네. 벌써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제가 이게 이렇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그냥 탄핵이 아니라 그냥 사임하면은 연금도 나오고 예. 정관예우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아버지 어머니 참 무덤에서 예. 그야말로 쑥스럽거나 창피하지가 않겠죠. 예.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발로 못 걸어 나오셨는데 예.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가문의 영광. 네. 그렇죠? 예. 제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 못 이루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보다- 생각에서 그 이 탄핵보다는 사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원한 거죠. 근데 사실 실리로 따지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 공방으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네, 탄핵으로 한번 해라면 해라. 네. 응? 그런 생각을 실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가만히 그쪽 분위기를 예, 보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그냥 원한 거는 예.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적어도 내가 탄핵당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사임을 원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예. 민원장님. 똑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예. 차라리 사임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 지금. 아니죠. 헌재로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아마 사임하실 거예요. 글쎄, 그렇게 판단하시는 저는 거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리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사임해버리면 해버리는 거죠. 헌법재판소를 하든 말든지 간에.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예, 잠깐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정현 의원하고 정진석 대표하고 이렇게 갔다가 예. 와서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한 거 가만히 제가 그 자꾸 얘기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예. 조금 참았다. 제가 고영주 교수 짤막하게. 가겠습니다. 그럼. 그 탄핵보다 사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 이전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당론을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쭉 생각해 왔다. 네, 생각해 왔다. 그러니까 쫓겨나기보다는 제 발로 네. 나가겠다 그런 뜻인데 네. 아직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제 발로 좀 나갈 수 있도록 탄핵이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지금 비박이 탄핵 쪽으로 돌아는 섰습니다마는 네. 아직도 부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 아직도 그래도 혹시 우리 예. 예, 친박은 물론이지만 비박 쪽에서도 내가 이렇게 맥살이 잡혀서 머리끄댕이가 잡혀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뜻을 전달해 주면은 예.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내일 9일 날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 얘기는 50대 50이래요,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분들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 부결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예, 저는 차 교수님, 예. 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탄핵하고 자진 사임하고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의 경우를 따지게 보면 네. 이 지금 탄핵은 파면에 해당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사임은 어원 면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면보다는 어원 면직이 나은 거죠. 예. 만약에 어원 면직을 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월 1,200만 원 그리고 비서 3명 뭐 또 경호 인력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이제 본인이 면직을 한다 하더라도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어차피 이 처우에 대한 예우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걸 떠안고 가는 자신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그동안 떠받쳤던 콘크리트 지층들에게 뭔가 좀 더 동정심을 또 호소를 하고 그것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다음 정권이 아무래도 자신에게 조금 우호적인 세력이 잡을 수 있는데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그럼 오늘 같아요. 그냥 4월에 사임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하러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양 박사가 안 하셨죠? 예, 계속해서 대통령이 1차 담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어제가 4차 담화였잖아요. 그 한강욱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4월 그 사태 6월 대선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상 5차 담화잖아요. 정진석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가서 이제 이야기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5차 담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칸씩 한 칸씩 국민들을 약 올리듯이 계속해서 그 간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면 물러나고 정리하면 끝까지 버티겠으면 버티고 하면 되는데 한 칸씩 국민의 촛불이 높아지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면 조금 물러나고 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청와대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감정은 울컥울컥 분노를 쏟아내게 만드는 이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을 야당에서 뭐 정의당의 심상정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다음에 더민주당의 문재인 이러한 정치인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심지어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이나 명예로운 그 퇴임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야당 전 대표의 그 발언까지 있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국민들은 분노할 대로 분노해서 임계점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저런 부분들을 은근슬쩍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이제까지의 불통의 과정들을 보면 못하는 게 맞지 않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청와대. 그런데 나와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지요, 청와대. 오늘 뭐 긴급 호출이 있다 해서 뭐 불려갔다 왔다. 갔다 와서 조금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른 기류입니다. 왜 그러는지 좀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바라는 듯. 이정현 대표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에 따를 것. 담화 통해 물러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또 다 하겠다. 그리고 탄핵보다는 사임을 바라는 심정이다. 안정적 정권 이양할 수 있는 사임을 생각한다. 요 얘기는 이제 이정현 대표가 전한 겁니다. 이 위는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정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좀 선동이 너무 심해요라고 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서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가결 후에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오늘도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박계에서는 탄핵 준비가 끝났다. 필요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젠 담화 대신 전달 형식인가? 또 수군수군. 박 대통령 4월 퇴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임기 4년은 채워야 해서 3월까지 이어질 특검을 좀 지켜보려고 그리고 반기문 안착할 때까지 버텨야 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명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비주류의 마음도 변하고 있죠. 여기 황영철 의원께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저도 그 비주류 의원들 중에서
탄핵을 야당에서 발의한 이상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찬성 반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밖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담아 나오면 또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뭐 원래 대통령께서 4월 퇴진하시고 예. 6월 대통령 선거 하신다고 하면 예. 그 투표할 그렇게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 10분이 넘었었거든요.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은 차명진 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시면은 조금 이게 청력이 떨어지나요? 예? 왜 듣고 나와서 서로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음을 해다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들려주든지 하지, 정치가 왜냐면 네. 그 서로 처지가 다르고 네. 그 처지가 다른 것이 상당히 정치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인들은 네.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아, 참 제가 볼 중요한 때는 이래요. 지적이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 저는 이 친박계 이정현 의원 대표나 네? 비박계 내지는 뭐 반기문계 네. 정진석 대표나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나 서로 셋이 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친박계는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 미련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론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셨으니 네. 그거에 좀 흔들려서 네. 좀 탄핵만은 탄핵을 막아보자. 부결시켜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미련. 예, 그게 있고. 그런데 정진석 대표는 네. 사실 뭐냐면 저희가 다 자유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빨리 이 탄핵 국면을 끝내고 네. 다음번 국면으로 넘어가서 예. 우리가 좀 다시 살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손을 털어주십시오. 이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제가 볼 땐 이래요. 저는 꼼꼼히 오늘 그 두 분이 갔다 온 얘기를 보고한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꼼꼼히 몇 번 네, 읽어봤는데 거기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행간을 읽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뭐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배수 지진을 치고 예. 내가 저기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하다? 법리 공부를 해서 그리고 승리 가능성도 있다. I will be back.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발로 못 가게 했으면 내가 여기서는 머리끄댕이 잡히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왕 뭐. 내가 왜 한번 머리끄댕이 잡히러 가냐? 그죠? 미련이 없다. 해보자. 똑같아서 제가 이게 같이 무서운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네. 생각이시는데 고인수 교수도? 아니? 대통령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 잠깐만 죄송합니다, 형님. 네, 아까 우리 저 양문석 방송에서는 소장, 네. 양문석 소장 얘기한 거에 관련해서 조금 저하고 예측이 다른데 양문석 소장은 탄핵을 하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뭐 탄핵을 했는데도 바로 안 물러나면 마치 무슨 뭐 좀 이렇게 민심이 낯을 듣고 무슨 뭐 횃불을 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탄핵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이 촛불의 상당한 부분이 일단은 저 대통령 탄핵 더 이상 이유를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본다? 아니라 기다려보자 얘기하신 거고. 이렇게 예, 저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갈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고인수 교수가 먼저 하시겠다 그래서 이거 기회를 좀 드리시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네. 본인의 심정은 우리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는 지금 법적으로 탄핵이 되면 장을 지져야 해요.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던데요 또? 아닌가요? 네. 제 양반은 자꾸 말을 바꾸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던데. 전에 정세균 의장과 관련해서 단식을 때도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든가 내가 죽든가 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내시고. 그게 몸이 못 당하니까 뭐. 어쨌든 장도 지지기 싫고 예. 또 뭐 호위무사 또 본인 얘기대로 예. 뭐 내시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갖는 미련 또 뭐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탄핵이 불가피하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미련을 갖고 의원들한테 마지막 뭔가 그 감성적 호소를 하시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낀박 신세지만 그래도 언론인 출신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상황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주 오늘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그래서 나온 거다. 양문석 박사 생각. 네, 저는 어쨌든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이정현 당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 하고 감정이 완전 달라요. 제가 느끼는, 제 스스로 느끼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들을 때는 갈 때까지 가자. 라고 지금 대통령이 이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 스스로는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나는 탄핵에 찬성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실망보다는 약간의 기대 그리고 약간의 애정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반대해서 대통령이 가다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전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더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왼쪽이 오늘 조금 말씀들 길게 하신다.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시간 끌기 탄핵으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끄는 것 같은. 짧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임진왜란 앞두고 그 수신사 둘이 일본 갔잖아요. 이성희 씨하고. 그 생각이 저도 언뜻 났었어요. 그 생각 나시죠?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다. 빨리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한 사람은 자기 감정 섞어가지고 아 괜찮다. 그래서 결국에 그 7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정현 대표는 자기 생각 넣어서 혹시나 하면서 비박을 좀 무력화시켜 보려고 끝까지 아무튼 이정현 대표의 미련이다. 199표까지만 해보려고 아무튼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다 말씀 나오신 대로 이제 이 정진석 원내대표 있는 그대로 루비콘강 건넜다 이런 것 같아요. 차 교수.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는 말 그대로 또 친박 중에서는 진박이지 않습니까? 진실한 진박이기 때문에 진박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 주군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끼고 가야죠. 정치적 공동명체니까. 그렇게 명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이 사임의 그런 조건을 충분히 그러니까 야당에게 제시했으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탄핵을 반대해야 되니까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낀박 아닙니까? 낀박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정치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에 전면 동참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모호한 전략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자유투표 당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탄핵 반대 쪽에 많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그러니까 정치적 시류를 읽고 계신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이제 두 분이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서 대통령께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을 받아들이겠다. 드리려고 쭉 생각했다. 생각해 왔다. 이런데 그거에 달라요, 그게. 직접적인 무슨 사임 시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4월에 퇴진 그리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차정 교수님. 아무래도 지난 그 토요일 날 촛불 민심 232만 명의 촛불 민심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대통령이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제4차 담화를 내봐야 말빨에 안 먹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 분노에 기름을 더 끼얹어서 3차 담화 이후에 지금 이제 시위 규모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집회 규모가. 어제 저희 패널들도 거의 안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뜻은 알려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원내대표를 통해서 간접합법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민 원장님 보시기에도 그럼 아니죠. 계속 아무튼 뭔가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혹시나 어떤 그 반격의 기회가 있을까. 그걸 보려고 4월 달까지 그걸 보려고 4월 안에 무슨 하여튼 엄청난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임 시기를 딱 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이런 뜻이 있으면 정 안 되면은요. 저는 4월에 물러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국무총리를 누구 다른 사람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하십시오. 이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를 안 느끼시는 것 그것도 같아요.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애매해지는 것 같다. 고인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4월 퇴진 이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안 먹히니까 1월에 퇴진하겠다, 뭐 2월에 퇴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날짜를 몰라 박습니까? 이미 물 건너가고 뭐가 된 그런 안에 대해서 당론에 대해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뒤늦게 뭐 며칠 날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남은 건 탄핵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상간에 대통령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4월 퇴임, 6월 선거 이 설을 본인이 언제 발표할까 하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친박까지도 이제 탄핵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특유의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그 화법으로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생각이 여기 이 용어에 드러나잖아요. 나는 4월 퇴진 6월 선거설을 그동안 쭉 당론으로서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탄핵이 결정되면 나는 담담히 내 길을 가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가 나도 그렇게 그러면 6월달에 4월달에 퇴임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그럼 난 계속 아니 그리고 국민 민심을 보면 빨리 조기 퇴진을 원하니까 그럼 뭐 지금 고인식 교수 말씀대로 뭐 1월이든 2월이든 조금 당겨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제가 얘기잖아요. 그 이미 물 건너갔다. 그거는. 아니 4월이 물 건너간 거죠. 그 4월설이 물 건너갔는데 아니 4월설이 물 건너갔는데 2월을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5월 달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10월 달로 늦춰야지. 그러면 1월 달로 땡겨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얘기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4월설은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용어를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용어를 한번 다시 꼼꼼히 보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요. 4월이라고 얘기하고 봄이라고 얘기 안 하시느라고 다행이에요. 봄이라고 정말 애매하게 해놓고 상황 봤으면 더 곤란할 뻔했죠. 아니 지금도 어쨌든 뭐 양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저는 지금 내용이 오늘 전해진 내용은 저 두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당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변화가 많아요. 네. 그리고 쓸 수 있는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정진석 대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가겠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오늘의 발언이 이번 탄핵을 결정하는 9일 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이미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9일 이후에 탄핵 가결 이후에 헌재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 동안에 대통령이 노리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야권의 분열, 내 공이야, 네 공이야 하면서 다투면서 이후에 대선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야권의 분열을 하나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평화적 집회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촛불 집회가 혹여 폭력 집회로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언론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는 이러한 행태의 그 전국 변화와 파열구들 이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염려 안 하셔도 언제 되고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양 박사님 스피드 스케이팅을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 끊임없이 달리면서 그렇죠. 쳐다보잖아요. 그 끼어드는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틈을 쳐다보는 거죠. 제가 말씀하세요. 대통령께서 서운하실지 몰라도 정말 속내는요 계속 대통령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오늘 경무관 인사 다 했잖아요. 경찰 인사했죠. 지금 제일 중요한 2월달에 검사장 인사했어요. 계속 검찰 지어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면 이제 그 전문 정지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일단 비박은 원래 내일 7시까지 가부를 좀 말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건 뭐 그거 의미 없고 이제는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했다고 하는데. 사임 시기를 왜 뺐냐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 시기 널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OX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글쎄 어떻게 보면 뭐 미련이나 감성적 접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탄핵 시계는 이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금요일에는 어쨌든 가부 간의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또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에 혹시라도 4차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같은 그런 국민과의 직접 대화, 담화가 있을 것이다. O.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말씀이 없을 것이다. X.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뭐 내일 모레 이틀 변하는데요. 그걸 왜 드세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OX가.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X입니까? 옵니까? 담화를 하면 독이라는 거죠, 저는. 담화를. X. 그러니까 X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회장님들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거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을 내게 됐지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해 보시던데. 국민들만 괜히 알 필요도 없는 거 지금 자꾸 알게 돼가지고 속이 상해요. 회장님들 부적절한 요구인데 거절이 어렵다. 의미는 대통령과 2번 독대했다. 그러나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이재용 회장, 신동빈 회장 대가 기대해서 출연한 사실은 없다. 최태원 회장 부적절한 요구 받아 대가성은 없었다. 허창수 회장 청와대 요청 거절 어려운 게 기업인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했고 조양호 회장은 김종덕 장관한테 사퇴를 통보받았다. 평창올림픽 준비하다가 손경식 회장은 조원동 당시 수석한테 대통령 말이라며 이미경 퇴진 요구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구본모 회장은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케이재단 설립 청와대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했다. 하나같이 대가성 없었다는 회장님들 청문회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 비료 보낼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었지 않았고요.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기업 출연을 하셨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설립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승철 부회장도 뭐 메신저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출연 요구 대기업한테 청와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우리 상과 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습니까?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비 사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거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이크 입에 대고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연락했던 거는 전화가 아니고 좀 만나자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그러던가요?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그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차명진 전 의원님부터. 네. 저는 이 그림이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이 있잖아요. 예. 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당한 투자, 또 하나는 부정당한 투자. 기업은 그거 말고 기부하거나 뭐 강탈당하거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지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 부정당한 투자예요. 겉으로 출연금 내고 밑으로 혜택 받은 겁니다. 이게 밑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이번에 못 드러날 수도 있어요. 특검에서. 하지만 이거는 5천만 국민 삼척동자까지 거기는 거래가 있었구나. 이거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분들 이번에 혹시 이제 그 사법적인 죄를 면하려고 그러시더라도 국민들은 그거 다 안다는 거 이게 알고 계세요. 양 박사. 예,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면 딱 두 사람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CJ 송영식 회장, 그다음에 한진의 조양호 회장. 실질적으로 조양호 회장은 쫓겨났고요. 그다음에 CJ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다 비대가성 정부의 압력인데 이거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죠. 하나는 권력이 시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권력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 권력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현재 정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100억 마중물 넣어서 1000억 1조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땡큐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이 재벌에게 민원을 해주는 것만큼 땡큐인 게 없지요. 그 정도 뭐좀 민홍상 원장님. 싸게 먹은 거죠. 솔직히 그 재벌들 싸게 이제 처리한 거고요. 그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이게 근데 이제 그 부적절한 요구가 거절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한 의미는요. 공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공범이 아니다는 거죠. 배경이? 사법적 처리를 면하기 위해서 정부 그 청와대에다가 떠미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경유착입니다. 예. 아니 벌이 준데 미숫가루 안 줍니까? 다 주고받는 거죠. 보리를 주는데? 미숫가루 주죠. 그 벌이 갈아가지고 미숫가루 먹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저는 오늘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서 떠올렸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보니까 시장은 아직도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바보 노무현답게 정말 순진한 생각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사실 지금 권력 앞에 왜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약할까요? 너무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여전히 많은 거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오늘 막 집중적인 질문이 됐던 부분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승계 과정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권력이 요구를 하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9개의 기업 총수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2% 3% 갖고 지금 저항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SK,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 허가받아 갖고 얼마나 땅 찍고 헤엄치기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저 약점 잡혀 있고 자신들의 이권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 권력은 아직 시장에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고인수 교수님. 아, 잠깐만요. 그냥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어가시고. 고인수 안 하시죠? 오늘 하고 그 재벌들 비슷한 얘기니까 재벌 회장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참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2세들이 주로 많이 2세, 3세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앞서 얘기한 대로 송경식 회장이라든가 조양호 회장, 구본무 회장 이런 분들은 자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동안 연습해온 그 모범 답안 이상을 넘지를 못해서 새누리당 정의서본이 대통령 놀아도 된다 했다가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젊은 회장들은 놀아도 되겠더라고요.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다 해서 난 모른다. 그런 사람들 노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벌의 승계가 이렇게 뭐 자식이라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승계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일부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은 선의, 대통령이 선의라고 그랬잖아요. 선의. 기업이 선의로 내놨다고 그랬는데 선의는 아니고 말하자면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기부는 있었는데 테이크는 없었다. 말하자면 기부만 했지 나는 테이크,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법적. 테이크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했는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양호 회장이 뭐 안종범으로부터 고용태 친척 인사청탁을 받았는데 거절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왜 나왔는지 한번 또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시고요. 혹시 6월경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인 고영태의 친척 고를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제가 받지 않고 우리 대표이사한테 부탁을 요청을 해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하고 난 이후에 이 고가 사내 성폭 성추행 관련 연루가 돼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과 관련돼서 안종범 전 수석이 구명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대표이사 보고에 의하면은 요청을 했지만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그러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입력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대기업 총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의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나와라.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모든 게 다.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6시 55분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또 나왔는데 증인으로 과거 모금과 달리 과거 재단 설립에서도 쭉 모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체들로부터.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K재단 요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좀 과거 청와대는 달랐다 그 얘기죠. 세세하게 관여했다. 이 말은 왜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부회장께서는 재단 건립을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죠. 제가 부회장 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재단이 설립된 적이 있는데 그 재단 설립과 이번 K스포츠 미르 재단 설립과의 차이점이랄까 그런 것은 좀 말씀은 하실 수 있나요?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셨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이 뭔가 하면 과연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자발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강요에 의한 것이냐, 뇌물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지금 이 수사의 대상도 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저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민영선 원장님 답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묻지 마라 갑자생 최순실 작품이다 이 말이죠. 그 세세하게 최순실 그러니까 그 컨펌한 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 예. 저 똑같은 저도 답을 썼는데 저는 뭐 최순실의 리모컨 작동이라고 썼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이 지금 일회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밑에 써놨습니다만 일회재단은 장세동의 위력, 장세동이 건총 한 방이 사실 상당한 위력, 그냥 장세동 한 마디만 해놓으면 알아서 다 되는 거지만. 하죠 뭐. 그러나 뭐 장세동 씨가 뭐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간섭 안 하지만 예. 이 지금 최순실은 자신의 지금 호주머니를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네. 최순실 리모컨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고영식 교수님. 근데 이승철 부회장은 오늘 재벌도 아닌 분이 재벌인 척 재벌 총수들한테 혹시 저 촛불 집회 가보신 분 있냐니까 손 들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저분이 하려고 나와 저분이 있는 아주 건 아니었을 모로서의 거죠. 대가 아니십니까? 예, 예. 24번인가를 지난번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에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위에서 다 시킨 거고 자기들은 허수아비 그냥 메신저에 불과했다. 그냥 돈 걷는 메신저 이런 역할뿐이 못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나름 솔직한 심정들은 오늘 많이 좀 얘기한 것 아니 같아요. 이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도둑놈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쁜 도둑놈인가 이 뜻인데. 지금은 왜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는 왜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K재단에 돈 내는 거를 일일이 다 관여를 했냐. 뒤에는 최순실 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있잖아요. 과거하고 세절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있죠. 저 군화가 있죠. 군화가 딱 보면은 군화만 보면 알아서 재벌들이 자진 납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돈 싸들고 가가지고 무셔오니까. 과거엔 그랬어요. 그죠? 아시죠 다. 그 30, 40, 50 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규제에 그냥 페이퍼로 규제로 그냥 그 재벌을 이렇게 목을 뒤흔드니까 그 안종범 수석은 일일이 다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귀찮게 관여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알아서 갖다 바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고 그래야지 준다 이런 거예요. 네. 시절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이거는. 네. 예. 아니 뭐. 아니 솔직히 우리는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 대단한 역사적 인식인데. 아 시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방식이 바뀌었다니까 다 인정하시죠. 정부의 재벌 통계도 사실은 금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규제. 금융 인허가 네, 인허가 있잖아 왜? 참, 예? 저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역사적 이 시각이 없는 저 앞에 분들하고 역사적 시각이 있는 분하고 이야기의 질과 격이 다르네. 남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 저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제 우리 그 차재현 교수하고 저하고 약간 쟁점이 있어요. 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고 그 권력이 끊임없이 시장이 끊임없이 권력을 매수하고 있고 그 매수된 권력은 그 작게 먹고 크게 바치는 이러한 순환고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이익을 많이 받는 데가 그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고 재벌이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가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VIP와 이 정권은 VVIP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리베리가 있었단 말이야. 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VVIP의 오다, 즉 최순실의 관심 사안이다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넘어간 거고 여전히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VIP가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인수합병 깨집니다. 그 정도의 부분과 이 부분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주목할 것은 손님 중에 보안 손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순실, 차은택이 청와대의 보안 손님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많은 시청자들께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보안 손님이다. 차은택 몇 번의 행사 때 먼 발치에서 박 대통령 뵌 것이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 경호차장 말은 최순실, 차은택은 보안 손님이다. 청와대 프리패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안 손님으로 최순실, 차은택 청와대 얼마나 들락거렸나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담긴 의미가 뭐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보안 손님으로 표현하지요. 네. 자, 최순실, 차은택이 뭐라 했습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에 두세 번씩, 늦은 밤에 청와대 가서 있다 나온 적 있다 얘기했어요.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자, 이 보안 손님은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죠?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관장합니다. 맞죠?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 소관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비서관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호실 업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호실은 제대로 다 작동이 되고 있고 예. 일부에 따라서는 경호실장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차장님. 네,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손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안 손님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청와대에?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24시간 경호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고는 있으나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죠? 보안상이 경호실장이 알고 아마 은밀한 만남은 차장까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경호실장한테는 보고가 된다. 이것이 경호실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의 진술들이에요. 자, 제 추측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의원님,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독대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청와대 왔다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 확신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못 본 보셨다고 일도 얘기하셨어요. 없고 분명히 본 말씀드립니다.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선탑한 이후에 관용차로 외부인자 들어갈 경우에 보실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 청와대 갔던 거? 그건 이제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답변할 게 없는 경호실 겁니다. 요원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왜냐하면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한은 최순실 없다 이런 씨가 말씀이에요. 연설문을 네, 정말 아주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괴롭습니다. 앉아 있기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하고 여쭤봐야 될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호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눈을 감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감을 수밖에 없는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들어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제가 지금? 좀 밝혀드릴게요. 뭘 밝혀요? 이제 이 보안손님이 들어갈 때는 저 청와대 부속실에서 경호실에다가 경호 3실에다가 전화를 줘요. 몇 번 차량이 가고 선탑자가 누구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11문에서는 이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차가 들어갈 때만 이제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느냐? 알 수 있대요. 그 기록이 실제 본관과 그다음에 관사에 경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통령의 위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위에서 안 시켜도 누가 들어갔다는 걸 기록해요. 왜? 만에 하나 그게 무슨 사건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 들어갔으면 최순실, 차은택이 들어갔으면 차은택, 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기 지금 국정조사 하시는 분들 빨리 청와대 가가지고 결의해서 그 경호실 기록을 찾아봐야 돼요. 그 경호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호 테이블에서 다 기록합니다. 그걸 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걸 경호실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록이 없어요. 경호실장도 보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경호차장이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경호실장은 다 보고 받습니다. 그 경호실차장 왜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경호실 차장이 저 틀렸습니다. 예, 틀렸고요. 경호실장이 다 보고를 받고요. 그 기록이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국정농단을 한 정말 뚜렷한 증거거든요. 저들이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가. 그리고 무서운 얘기예요. 저들이 드나들 때 전후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단순히 김치만 갖다 줬던가. 아니면 K미르 재단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제 얘기는 아마 처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저 좀 뭐 서로 다 먼저 하신다는데 고영철 씨는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람, 대통령의 여자로 뭐 그동안 하도 보도가 많이 됐고 프리패스 한다고 그랬는데 차은택이 프리패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번에 아주 드러난 차은택이 왜 들어갑니까? 밤손님인지 낮손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보안손님이라는 게 보안손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동안 언론 생활 오래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차은택은 본인 스스로도 공식직 자리에서 몇 번 본 게 다라는데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해서 프리패스를 했다? 경호실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남대성이 무슨 대통령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할 게 있어가지고 무슨 손님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낮에 갔는지 밤에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는 것은 지금 처음 밝혀진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은택 때문에 그동안 뭐 약분 여러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많은 의혹과 시중에 뭐 그냥 끊임없는 말하자면 뭐
블랙 개그들이 확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만연되고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차명 제가 차정 교수님. 예. 저는 그 사실 이번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경호실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문제가 상당히 좀 잠깐 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직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 87년 체제 출신이잖아요. 이후에는 예. 대통령 경호실장은 다 차관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것은 뭐냐?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이철, 예. 그리고 전두환 시절의 장세동, 예. 이 경호실장들의 권력 그 남용 때문에 예. 그 교훈을 삼아서 차관급으로 낮췄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올릴 때 그래도 논란에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 심정적으로 동의했던 부분은 예. 본인의 아버지가 상당히 비극적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예. 자 따지고 보십시오. 공정동의 비극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까? 자신이 최고 믿었던 측근 아닙니까? 바로 그 공정동 안가에 만찬 자리 가면서 차이철 경호실장이 왜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갔겠습니까?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장관급을 올렸던 그 경호실의 격상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안손님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들을락날락 한다고 한다면 저는 딴 사람도 아니고 궁정동의 비극을 목격했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이런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궁중 용어 중에 보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지금 한자로 썼는데요. 이걸 이 보물보자에 이 지금 책상 한자인데 이게 임금의 보물을 올려놓는 선반을 보안이라고 그럽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외감 그 사람들이 경호실 요원들이 지금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제지 안 했느냐. 방금 바로 그대로 대통령이 보물,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통제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민영사 원장님. 여기서 보안은 영어로 세큐리티 아니에요? 뭐 여기나 저기나 뭐 다 뭐 어디 가나 그렇죠. 뭐. 중위법으로. 근데 하여튼 그 청와대 보안손님의 진짜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사설 청와대죠. 공식적인 청와대 경호 시스템이 갔다가 무너져 있는. 잠깐 눈 감아준. 네, 눈 감아주는 사설 청와대고 대통령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결국에 터질 것이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세월호 7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보안손님하고 결부돼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 올림머리 하는데 지금 1시간 반을 그 세월호 7시간 중에 지금 썼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이제 의혹 수준. 의혹 수준인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지금 이미 보도가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안손님의 진짜 의미는 청와대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 최순실 씨는 김치라도 가지고 갔다지만 저 차은택 씨는 뭐예요? 왜 저렇게 드나듭니까? 프리패스로? 가발. 뭐 그 정도 의혹 제기하셨으면 됐고요. 양 박사 얘기하세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그 관련자들과 관계자들이 역사적으로 정언을 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많이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에 경호실장 차지철이 채홍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도 역사적 정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정언들이 또 한 번 역사적으로 회자되면 정말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나라에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비참한 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밝혀진 내용 저런 안에서만 부분에 서로 대해서 얘기하자고. 제대로 밝혀야 된다. 더 알겠습니다. 나가는 생각, 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야 청와대 된다는 건 제가 뭐 경호실에서 여러 번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밝혔어야 되는데 오늘도 차장이 나와서 실장이 안 나오고 차장이 나와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키는데 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밤손님들이 와서 그 권력을 훔쳐먹고 나눠먹고 갉아먹고 베어먹는 이러한 현상까지도 볼 수도 있고 수많은 그 관점에 있어서 이 밤손님들의 역할과 그 이후의 행태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밤손님의 정체와
저 밤손님이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뭔지 저 밝혀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더 이상의 의혹을 확산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에 대한 분노들을 키워가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주사 얘기가 오늘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15분입니다. 이제 오늘 뭐 의무실장 얘기가 다 이제 전해진 거죠. 태반, 배곡, 감초주사. 맞게 말씀드린 거죠. 태반, 배곡, 감초주사.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쭉 들었는데 청와대 전 직원용이다 이렇게 처음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선호 청와대 의무실장이 나와서 박 대통령에게 처방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11월 22일에 청와대 해명 문자에서는 청와대 근무자들 건강 관리를 위해 구매했다. 8개월간 태반 주사 150개. 이게 뭐예요? 2천만 원어치가 맞죠?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건데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장에 나온 청와대 이선호 의무실장이 대통령에게 처방했다. 그랬다가 그 외 사람에게도 또 뭐 처방을 환자 아닌 사람에게 뭐 처방을 했다 뭐 하여튼 이러면서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네. 태반 주사 대통령이 처방했죠. 사용된 건 맞습니다.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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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변 좀. 없죠. 자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그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외의 분이.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놓고 왜 대통령 외에 처방을 얘기를 못합니까? 보안 손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저희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대통령 외에 태반 주사를 처방한 사람 몇 명입니까?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없죠. 자 보세요. 청와대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는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직원을 사모님이라고 할 일은 없을 테고 아니, 거기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모님이 누구예요? 제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모님. 누구예요 이 사모님은? 저 날짜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이 불출 대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모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실장님 자료 제출. 네, 국가 브랜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하는 매일경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오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약품 불출 대장이 이게 청와대 의무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왜 사모님이 언제 출근해서 무슨 근무를 했습니까? 왜 사모님 처방이 나갑니까? 청와대 기강회의가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이 관련해서 한 번씩 기회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차명희 전. 청와대에 이제 의무의 동이라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저 대통령도 저 치료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 내에 의무실입니다. 의무실 있고 다 알아요.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백보양보해 가지고 대통령이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걸 백보양보해서 없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분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대통령한테 맞힌 적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의료법 위반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도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조금 아까 그 앵커께서 국가 신의가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뭐 이런 감초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거짓말이 이제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국민이 믿겠어요? 정말로 저는 정말 걱정해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청와대 권위를 생각하고 좀 믿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청와대에서 이제 누가 말하는 걸 믿지 않잖아요. 지금 의무실장은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했는지 아시나 모르겠어. 제가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청와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청와대 사람들 제가 볼 땐 정말 피노키오들만 모인 것 같아요. 양 박사 받으세요. 예,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거짓말이 자신을 꽁꽁 묶는 동아줄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대통령 외에 처방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 하나 보죠. 정말 해톡빛감이다. 부끄럽습니다. 나 그만하랍니다. 이 이야기. 하여간에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정권이 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은 아마 비서실장 그 사모님이라든가 거기 수석 사모님이 오셨다 갑자기 배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탈 이야기예요? 태반 배국 감초가? 아니 뭐 불출대장에 꼭 태반 배국 감초 말고 거기에 탈모제라든가 뭐 관절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럼 사모님 오시면 그 탈모제를 왜 발라요 거기서?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남자 대통령일 때는 어른이라고 하든가 VIP 대개 이제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데 대통령은 사모님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사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수석급 이상의 부인이 혹시 대통령을 만나러 오셨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디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의약품을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좋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고영진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했습니다. 사실 비슷했는데 그래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뭐가 다르냐면 아마 의무실장보다는 위에 상관인 것 같아요. 직속 상관의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에서 뭔가 필요한 약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청와대 가면 그 약이 있을까? 이러면 가서 아마 의무실장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이런 약 우리 집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한다는데 혹시 남는 거 있나? 이래서 아마 좀 싸줬지 않았을까? 이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생각인데 문제는 그런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 사모님이 등장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사모님은 사모님이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사모님 하나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댁에서 가져갔다. 그럼 비서실장 댁에서 처방받아갔다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댁이라고. 비서실장 댁.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니에요? 물론 상식이죠. 무슨 사모님인지도 모르고 왜 사모님이라고 써요? 저걸 적는 사람은 항상 아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뭡니까? 이게 지금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준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기강회의거든. 그럼 근데 왜 그런 기강회의가 일어나느냐? 청와대를 아무도 감사를 안 합니다. 어디 감히 여길 누가 들여다볼 거라고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질이 청와대의 기강회의에 있다는 거죠. 드러난 것도 있어요. 민 원장 하셨던가요? 아니요. 다들 얘기 나와. 저 사모님이 저는 처음에 길라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길라임을 저쪽에서는 길라임이라고 썼어요. 처음에 길라임을 이쪽에서는 편의상 사모님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비서실장 사모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장제원 의원이 이거 한 건 했네요. 이거 하나밖에 지금 현재까지 남는 게 없어요. 대통령께서 태반 주사를 처방했다. 이거 인정했잖아요, 의무실장이. 지금 현재까지 국정조사에 나온 의혹 중에서 이거 하나 지금 성과 그것밖에 없네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씁쓸합니다. 또 여기 아픈 분들이 계셔서 지금 최순실과 일당들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가시면 결단코 미용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 결단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 해명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무슨 주사제인지 모르고 맞았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신뢰하여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거 대단히 중대한 지금 문제제기입니다. 이거.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무슨 주사를 맞는지도 모르게 하고 논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수행 맞을 때도 서류를 챙겨봤다? 대통령 건강관리위에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실현은 매우 어려웠다. 바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행 맞는 동안에도 서류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국회 발언 책임지겠다?
국조특위 발언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가 누설됐다. 의료 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놈끼리 서로. 청문회에 지금 출석하지 않는 게 무슨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이제 최순실과 그 일당들, 관련자들. 청문회 불출석 의도가 뭔지, 그리고 공황장애 뭐 심신 미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최순실 다음 수순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순득 장시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청문회에 나와 뵐 수가 없답니다. 장승호는 장시호 오빠인데 유치원 학부모 미팅이 있어서, 그렇지, 중요하죠. 학부모로서 여길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올 수 없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알지도 못하고 맞는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 우병우와 그 장모는 주소지가 부재라서 주소지 부재로 출석 요구서가 아예 전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령을 회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유라는 독일에 있어 출석 요구서는 문자로 갔는데 뭐 올 리가 없고요. 최순실은 공황장애와 심신미약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최순실 일가 불출석 국민 능멸하는 행위다. 최순실 게이트 조사에 최순실이 빠진다고? 청문회 무력화 공모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 증인들은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순실 일가들이 일제히 불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몸이 좀 아프고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상황인 줄 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몸이 좀 아프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요? 전 국민이 몸이 아파요. 비선 스스로 뽑히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잠깐만. 국민이 누구한테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신경안정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좀 허락을 받아서 그걸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을 언제부터 드셨나요? 그 약을 복용한 지 제법 된 것 같은데요. 예, 좀 오랫동안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핵심 증인들이 지금 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공항의 뜻을 쫓아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 공항이란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담화 때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 했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의 그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핵심 증인들은 다 대통령하고 지금 다 어떤 식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예. 봉황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 다음은 지금 불출석 다음은 뭐냐? 침대 쟁송인데요. 침대 축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뭡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그냥 덜 눕는 거. 네, 툭하면 들어눕는 거죠. 툭하고 들어눕는 거. 가라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 침대 쟁송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민원선 원장님 생각은? 저는 액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뭘 염치에 극치죠. 네, 예. 정말 뻔뻔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남은 염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옥 이왕 갔는데요, 뭐 계속 이렇게 나갈까? 지금도 이제 왜 이렇게 걸렸지?
안 걸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창 올림픽을 마무리해서 몇천억 땡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쉽고. 예, 그게 아쉽고 정말 몰염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예, 권영수 교수님. 뭐 붕어빵에 붕어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는 그렇게 됐어요. 안고 없는 네, 청문회가 그렇게 돼서 이 맹탕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뭐 의도다? 사설 청와대 복무했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예. 또 입 맞추기도 어렵죠.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밖에서 입을 맞췄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통해서. 근데 근데 배신 소리가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바로 배신 소리 들어가면은 나왔잖아요. 청문회에 들어가면은 입 못 맞추죠 네, 서로. 예. 그런 점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뭐 앞으로 최순실이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한 말로 뭐 이제 배째라 하고 네. 뭐 불러도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심신미약 뭐 해서 지금 뭐 체포 동의안인가 뭐 그 가지고 간다는데 내일은 구치소로. 그것도 안 따라와도 된다면. 네, 안 따라오고 배째라 할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의원. 네. 저는 뭐 최순실 씨가 과연 청문회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청문회 국회의원들의 이제 어떤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하여튼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제가 교도소 들어가 봐서 아는데 이 최순실 씨가 교도소에서 갑질할 거예요 아마 세게. 그 자기 사는 청담동에서도 갑질 세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들아 내가 말이야 니네 신문 봤어? 사설 대통령이야 이 사람들아 이 꽝 발로 차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3333 수본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참 성격 나쁘신 분이네. 왜 차 번호를 하다 저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3333을 썼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자주 본 차 번호네 저 번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완영 새누리당 국조위 간사의 문제가 나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조위에서 합의를 하면 동행명령장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행명령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동행 강제로라도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말도 안 되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이해 안 되는 저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저걸 허용하게 하는 이완영 새누리당 국조위 간사가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자, 국회 모욕죄 적용하는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역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받았던 게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인데 요 정도의 사례 외에는 국회를 모욕해가지고 받았던 벌들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처벌이 가볍다라는 거고 그 처벌 이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지금 국조위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최순실을 저렇게 옹호하고 비호하고 감싸주면서 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지 참 모를 일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대통령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시 33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완영 의원이 국조청문회에 계속 물타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거 잠깐 짚어주시고 국민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 그리고 대통령을 감싸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간극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걸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석 의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노셔도 된다. 임명만 잘하면 직접적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완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 납치 당시 이때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었죠. 김선일 씨가. 관저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역대 정권마다 유사비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새롭게 크게 떠들 일이 아니다. 물귀신 작전? 대통령도 잘못 없다? 홍문정 의원 232만 촛불 국민이 청와대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이 청와대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한광옥 비서실장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 강압적 독촉하는 사회 아니다. 검찰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데. 김기춘 실장 대통령 아침에 일어나시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다. 떨어져 있어 모른다더니 또 아시는가
싶어서요. 들어보시죠.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들은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김선일 납치 사건 당시에도 본관이 아닌 관저에서 머물면서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비서실장 알고 계시다. 그건 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 뭐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력인가? 이렇게 오히려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5년 단임제 대통령 시행된 노태우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권,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한강옥 비서실장께서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새누리당 유한영 간사께서 이 자리를 퇴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건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건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저 새누리당 간사님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 된 거예요.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짧은 그리고 명쾌한 답을 양문석 박사부터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이 그 이완영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사에서 사퇴시켜달라 하는데 제가 지금 저 화면을 보기 전에 너무 참 나쁜 논리다. 예, 까치. 차명진 전님. 차명진, 네. 저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예. 우리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5년 후에 머리가 반백이 되고 지쳐서 고개도 등도 굽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대통령이고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5년이 돼도 전혀 방부제처럼 얼굴에 그냥 주름살 하나 없이 탄탄한 그런 그 대통령을 그들은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수 교수님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 이익을 우선할 거냐. 국민과 국가에 우선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과 집단에 우선하는 거냐. 그게 따라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님. 이하동문입니다. 국익대 사이입니다. 민영선 원장님. 저 없습니다. 멍멍합니다. 사실은 이게 매일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꿈이라도 좀 도와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의도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의지는 강구한 것 같습니다. 예, 민영선 원장님. 아직도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거리가 한참 멀다. 제가 보기에는 선의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보수 성향의 헌재에 한번 저 기대해 볼랍니다.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순화시켜서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순화되신 거예요?
그게 순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더 세게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참 민심이 그러니까 사태 어디로 갈지 없이 걱정이 돼서. 하야나 사태 없이 끝까지 간다. 그때까지 가보겠다 하는데 그러한 바탕 위에는 지금 현재의 다툼 과정에서 뭐 다른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 관리, 주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의 불찰.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내 잘못은 없으니까 주변 관리 잘못한 거 그것이 말하자면은 뭐 법령이라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번 다퉈보겠다. 그러나 하야 사태 이거 절대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지금 다들 읽으시네. 예.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조금 더 나가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인은 절대 공범이 아니고 피해자인데 국민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절충해서 타협해서 내 발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그 타협안을 안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하면 친박들마저 등 돌린다면 현재 보니까 비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최근에 엊그저께 사이에 친박까지도 이제 자기들 탄핵안 투표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가결로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가결되겠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원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 나 한 거 없으니 나도 피해자인데 그러면 한번 법적으로 한번 공방을 붙어서 해보자. 나 자신 있다. I will be back.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렇죠. I will be back.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진짜 무서운 분이네. 그리고 저 보세요. 이제 저 탄핵이 딱 되면은 야권 내에서도 더 가자. 뭔 소리야? 그냥 내려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됐어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얘기 이제 뭐 저기 유엔에 계신 분도 얘기했지만 야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적인 절차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려온 얘기 못 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제 기다려야죠. 사실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촛불도 많이 약해지고. 그달이 다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친박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래요? 좀 불안하겠네. 양무석 박사. 국민의 좀 더 격렬하고 과격한 투쟁을 계속 유도하고 유혹하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격을 망쳐놓은 상황에서 그 국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수백만 명이 모인 평화 집회란 말이에요.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실어내고 있는 주날마다의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인데 대통령이 그 촛불들을 향해서 횃불을 들라. 그렇게 들렸어요. 그다음에 무기를 들라. 그건 너무 나가시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하라라고는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1, 2, 3차 담화를 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국가와 결혼했고 나라와 결혼했고 밤새워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했다 하는데 나라와 국가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부분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청와대. 그런데 나와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지요. 청와대 오늘 뭐 긴급 호출이 있다 해서 뭐 불려갔다 왔다. 갔다 와서 조금 이정현 대표와 정지석 원내대표가 다른 기류입니다. 왜 그러는지 좀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바라는 듯. 이정현 대표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에 따를 것. 담화 통해 물러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또 다 하겠다. 그리고 탄핵보다는 사임을 바라는 심정이다. 안정적 정권 이양할 수 있는 사임을 생각한다. 요 얘기는 이제 이정현 대표가 전한 겁니다. 이 위는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정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좀 선동이 너무 심해요라고 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서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가결 후에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오늘도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박계에서는 탄핵 준비가 끝났다. 필요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젠 담화 대신 전달 형식인가? 또 수군수군. 박 대통령 4월 퇴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임기 4년은 채워야 해서 3월까지 이어질 특검을 좀 지켜보려고 그리고 반기문 안착할 때까지 버텨야 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명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비주류의 마음도 변하고 있죠. 여기 황영철 의원께서도 예. 확인하신 것처럼 예? 저도 그 비주류 의원들 중에서 예? 탄핵을 야당에서 발의한 이상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찬성 반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밖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담아 나오면 또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뭐 원래 대통령께서 4월 퇴진하시고 예. 6월 대통령 선거 하신다고 하면 예예. 그 투표할 그렇게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 10분이 넘었었거든요.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은 차명진 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시면은 조금 이게 성력이 떨어지나요? 예? 왜 듣고 나와서 서로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음을 해다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들려주든지 하지, 정치가 왜냐면 네. 그 서로 처지가 다르고 네. 그 처지가 다른 것이 상당히 정치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인들은 네.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아, 참 제가 볼 중요한 때는 지적이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 저는 이 친박계 이정현 의원 대표나 네? 비박계 내지는 뭐 반기문계 네. 정진석 대표나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나 네. 서로 셋이 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친박계는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 미련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론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셨으니 네. 그거에 좀 흔들려서 네. 좀 탄핵만은 탄핵을 막아보자. 부결시켜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미련. 예, 그게 있고. 그런데 정진석 대표는 네. 사실 뭐냐면 저희가 다 자유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빨리 이 탄핵 국면을 끝내고 네. 다음번 국면으로 넘어가서 예, 예. 우리가 좀 다시 살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손을 털어주십시오. 이건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냥 오기만 고스란히 남아서 예. 오히려 예. 자신을 물러나라고 하는 시민들을 향해 국민들을 향해 예. 오버액션을 통한 여론 반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앞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이상 아윌 비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예. 현재 정치권 내에서의 어떠한 것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공작 정치 예. 모든 게 촛불에 다 타버렸는데 대통령만 이제 물러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의 담담하게 기다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거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촛불의 그렇죠. 폭력 집회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 네, 그러니까 아일비 백 거신 분하고 이따가 또 한번 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죠. 뭐 이정현 대표는 나와서 지금 정진석 대표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평화적으로, 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해하는 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그다음에 정치 일정을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생각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 탄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기를 그러는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아요. 네,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네. 벌써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제가 이게 이렇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그냥 탄핵이 아니라 그냥 사임하면은 연금도 나오고 정관예우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 참 무덤에서 그야말로 쑥스럽거나 창피하지가 않겠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발로 못 걸어 나오셨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가문의 영광. 그렇죠? 제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 못 이루신 걸 해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 탄핵보다는 사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원한 거죠. 근데 사실 실리로 따지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 공방으로 한번 붙여볼 만하다. 탄핵으로 한번 해라면 해라. 응? 그런 생각을 실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그쪽 분위기를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그냥 원한 거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적어도 내가 탄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임을 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민영 민원장님. 똑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차라리 사임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 지금. 아니죠. 헌재로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아마 사임하실 거예요. 글쎄 그렇게 판단하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리 논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사임해버리면 해버리는 거죠. 헌법재판소를 하든 말든지 간에. 근데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잠깐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정현 의원하고 정진석 대표하고 이렇게 갔다가 와서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한 거 가만히 제가 그 얘기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조금 참았다. 제가 고영주 교수 가겠습니다. 그럼. 그 탄핵보다 사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 이전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당론을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쭉 생각해 왔다. 네, 생각해 왔다. 그러니까 쫓겨나기보다는 제 발로 나가겠다 그런 뜻인데 아직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 발로 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확실한 게 있는데요. 여전히 퇴진 일정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와대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히 갈 각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박 대통령의 속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회를 방문해서 의장을 만나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이는 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의 대화도 수용했는데 무산됐지요. 또 대통령은 국정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담화를 통해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새누리당 당론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왔습니다까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다. 대통령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무엇인지. 박 대통령 담화 형식 오늘 발표가 있지 않는가 했는데 전달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월에 퇴진 그리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차재원 교수부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어디 한번 해봅시다. 네. 아마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예.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9일 3차 담화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은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탄핵도 어떻게 보면 법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 끝까지 한 가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요구, 이런 말씀은 지금 사실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심에 지금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지금 담담히 간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야권의 요구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리는 바는 뭘까요? 지금 설사 본인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좀 일종의 버티기를 보임으로써 일종의 그 여권 세력, 나아가서는 보수 세력들에게 아마 던지는 의미가 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버팀으로써 이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지금 이제 분열된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이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에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탄핵이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지금 비박이 탄핵 쪽으로 돌아는 섰습니다마는 아직도 부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아직도 그래도 혹시 우리 친박은 물론이지만 비박 쪽에서도 내가 이렇게 맥살이 잡혀서 머리끄댕이가 잡혀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뜻을 전달해 주면은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내일 9일 날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홍문정 의원 얘기로는 50대 50이래요.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결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저는 뭐 차 교수님. 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탄핵하고 자진 사임하고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의 경우를 따지게 보면 이 지금 탄핵은 파면에 해당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사임은 의원 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면보다는 의원 면직이 나은 거죠. 만약에 의원 면직을 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월 1,200만 원 그리고 비서 3명 뭐 또 경호 인력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이제 본인이 면직을 한다 하더라도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어차피 이 처우에 대한 예우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걸 떠안고 가는 자신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그동안 떠받쳤던 콘크리트 지층들에게 뭔가 좀 더 동정심을 또 호소를 하고 그것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다음 정권이 아무래도 자신에게 조금 우호적인 세력이 잡을 수 있는데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냥 4월에 사임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로 하러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양 박사가 안 하셨죠? 계속해서 대통령이 1차 담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어제가 4차 담화였잖아요. 그 한강욱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4월 그 사태 6월 대선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상 5차 담화잖아요.
정진석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가서 이제 이야기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오차 담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칸씩 한 칸씩 국민들을 약 올리듯이 계속해서 그 간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면 물러나고 정리하면 끝까지 버티겠으면 버티고 하면 되는데 한 칸씩 국민의 촛불이 높아지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면 조금 물러나고 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청와대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감정은 울컥울컥 분노를 쏟아내게 만드는 이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을 야당에서 뭐 정의당의 심상정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다음에 더민주당의 문재인 이러한 정치인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심지어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이나 명예로운 그 퇴임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 전 대표의 그 발언까지 있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국민들은 분노할 대로 분노해서 임계점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저런 부분들을 은근슬쩍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이제까지의 불통의 과정들을 보면 못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